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시영 리포터. 네. 네. 두 번째죠. 할만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뭐 어렵기는 제가 보니까 잘하던데. 갈수록 더 뭔가 욕심이 생기니까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사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속초까지 포켓몬 잡으러 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속초를 못 가봤어요. 속초 말고 저도 사실은 직접 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포켓몬고랑 관련해서 재밌는 외신 기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포켓몬고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인 포켓머니를 통해서 각국의 환율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최근에 이 기사에서는 멕시코랑 일본의 경우를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신흥국 통화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하되어 있는 상태고 반면에 일본은 아무리 뭐 부양책을 내놓고 해도 엔화가 초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화 가치는 각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과는 역행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저는 드는 생각이 뭐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신흥국 통화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페소도 강세를 보이다가 8월 정도 들면서부터 이렇게 약세로 돌아섰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신흥국 통화 중에서 페소가 약세일까라는 이제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 이 트럼프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다 보니까는 예 뭐 이제 트럼프가 좀 지지가 올라가면서 약세를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페소화도 제가 알기로는 신흥국 통화 중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조금 소위 말해서 먹었으니까 이제 좀 팔아서 이제 절하를 가는 이제 펀더멘탈과 이게 말씀해 주신 무관하게 페소는 약세를 가고 반대로 이제 그 N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강하게 가버리고 하니까는 그 일본 이제 포켓몬을 멕시코에서 팔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다시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뭐 반대로 N이 약해지고 페소가 강해지면은 다시 또 여기서는 또 추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게임이라면은 대학 다닐 때 그냥 갤러그 세더 테트리스 정도 하다가 최근에 제가 한 거는 뭐 앵그리버드가 마지막인데요. 포켓몬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소개하신 그 외신 기사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닌텐도 입장에서 포켓몬고가 멕시코에서 많이 팔릴수록 손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많이 팔려도 일시적인 저 어떤 환율 효과로 인해서 많이 팔린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익성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금년 들어서 뭐 갑자기 엔이 너무 강해지고 반면에 멕시코 페소는 최근 들어서 뭐 약세를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아마 멕시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포켓몬고 하면서 그 사이버머니를 하는데 페소화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페소화로 사는데 닌텐도 입장에서는 뭐 어쨌거나 그 게임 만든 쪽에서는 결국 N으로 환전해서 받을 텐데 그렇다 보면 이제 페소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 많이 팔리는 게 좋죠. 뭐 하나 해서 이렇게 뭐 하나 해서 딴 나라에서는 하나 해서 100원 남는 거 멕시코 가서는 요새 통화 가치 때문에 한 7, 80원밖에 안 남는다. 뭐 한 5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하나 팔리든 2개 팔리면 되니까. 예. 근데 아마 그 기사가 얘기한 거는 핵심은 뭐 닌텐도나 포켓몬이 핵심이 아니고 통화 가치라는 것이 결국 환율은 상대적인 거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강해지고 같이 약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엇박자가 났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뭐 포켓몬을 갖다가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업종 내지는 크게 봤을 때 국가 간의 어떤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N이 너무 강해졌다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뭐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리하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업망이나 기술망을 뻗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뭐 다 겪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 한 차선 문제는 뭐 아까 김상훈 팀장이 얘기했듯이 뭐 좀 일시적인 뭐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역시 그런 부분이 환차손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매출이 증가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커버가 가능하니까 뭐 일시적인 현상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엇박자, 꼬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엔화와 페소화가 다이렉트로 거래되기보다는 달러와 환산을 한번 거친대요. 대체로 거래가 될 때.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달러 환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 느낌에는 그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사를 쓴 기자도 FX 쪽은 약간 좀 뭐 그렇게 정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지난번에 올림픽 입장식 때 보니까 우리 GDP 규모로 10위더만요. 거의 뭐 한 3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GDP가 10위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국내 총생산이. 그걸 갖다가 뭐 인구수로 나누는 1인당 소득 뭐 이런 걸 따지면 10위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의 위치는 굉장히 국제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원화의 위상인데 우리 원화 갖고 살 수 있는 돈은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 사고 싶으면은 달러 사서 그 달러 팔아서 N 사야 되고 위안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이란 말이죠. 페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페소로 N을 못 사는 거예요. 페소로 달러 사고 그 달러 팔아서 N 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재정 환율 아닙니까? 이게 옛날처럼 뭐 어느 때처럼 고정 환율로 간다면 이런 고민 없죠. 이런 고민 없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통화는 약세, 어느 통화는 강세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그런 정도로 뭐 해석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 환율 말씀을 다 잘 해주셨는데 엔화하고 페소가 직접 거래가 되면 그냥 엔화의 문제, 페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엔화하고 페소가 직접 거래가 되면. 근데 엔화하고 페소는 직접 거래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원의 문제, 페소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문제가 중간에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 시장을 이상하게 흔들고 다녀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 엔화하고 페소의 문제가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3자의 달러의 문제가 끼어들어가면서 환율을 완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도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쪽도 이제 참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위안화 쪽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거래하는 이런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뭐 직거래 시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외로 이제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페소화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직거래 시장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포켓몬고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일본과 멕시코 사이의 문제를 기사에서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른 뭐 동남아 국가들이나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환율 문제를 안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차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 게 가장 나을까요? 와, 정말 답 안 나오는 질문만 하신다. 그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저 한번 과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 2005, 6, 7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있는 달러 없는 달러 3, 4인치 다 팔았죠. 그게 900원 깨내 만에 할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해지한 거예요. 그때 봐서는 다 환율 떨어질 것 같아서 워낙 강세가 갔었어요. 근데 이게 1600원 가면서 다들 됐죠. 지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금리 올리네 만에 뭐 브렉시트가 터지니 만에 중국이 자빠지네 하면서 연초에 또 1300원 간다고 난리쳤어요. 주간 전망대에서 와서 저도 그렇게 했던 거 같고. 그런데 지금 1100원이 깨지니 만에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달러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샀던 사람들은 이건 뭐지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어느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부분은 사실 그거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좀 나을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쓸데없는 짓인 게 골드만삭스 아니라 골드만삭스 하랩이라도 모릅니다. 그리고 걔들은 뭐 맞추려고 하는 게 리포트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기업이 됐건 실물 쪽에서 헛다리를 짚어줘야 그 사람들 해지를 하든 뭘 하든 하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수수료를 갖고 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 그 사람들 다 해지했는 쪽쪽 먹으면은 이거 떨어질 게 없다고. 그러니 그 부분은 그냥 운에 맡기고 와야 됩니다.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략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지. 혹시 압니까 이러다 갑자기 멕시코 페소가 갑자기 뭐 다음 달부터 확 강세로 가고 달러에는 미친 듯이 또 120엔 쪽으로 가자고 하면은 닌텐도는 또 멕시코에서 잘 팔린 거로 논았다 이 소리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됐어요. 아닙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보탤 말이 없는데요.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네. 보탤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기업 나가서 뭐 환율 상담도 하고 환율 예측도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기업에 나가면은 이제 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 혼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 뭐 세 가지 정도 문제가 가장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이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업들이 이제 그 글로벌 IB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메인 뷰를 제공하고 있는 그 IB들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 아무리 해지를 해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그 로컬 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동양 쪽 그런 어떤 컨센서스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좀 챙겨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어요. 해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뷰도 좀 다양한 뷰를 대비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지를 하는 방법이 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간 전망대 매주 봅니다만 이게 IB 리포트보다 더 나아요. 제가 봐서는. 예측 정확도에 있어서는. 워낙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IB 얘기를 했지만은 그 브렉시트 그 전후로 해가지고 글로벌 IB 뷰가 너무 이제 좀 실제 경제 상황하고는 네. 틀리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어떤 경험도 있으니까 좀 너무 글로벌 IB만 믿지 말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핵심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리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이슈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틀리게 나오는 거는 걔들이 예를 들면 IMF가 한국 경제 전망 할 때 코리안 데스크 한 명도 없어요. 한국 경제 전망 해도 아시아 데스크가 한 명이 있어요. 걔가 한국도 하고 뭐 중국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 몇 명 있어요. 수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훨씬 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걔들이 나누는 말들이 종종 왜곡돼 있어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얘기예요. 골드만삭스가 한동안 야 유가 150달러 간다고 보고서를 내놨잖아요. 자기네는 50달러 때 사놨어. 150달러 내고 팔았어.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절대로 고객만을 위해서 걔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의견은 우리 김선태 팀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실. 본부장님 말씀에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그때 기억 생생합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한 70불 할 때 100불 간다고 처음 리포트 나와요. 그거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한 100불 좀 넘어가면 이제 200불 간다고 난리칩니다. 펌프질 해요.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한 120불, 130불 왔는 게 200불을 간다. 그리고 실제 간다. 이거는 천기예요, 천기.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그게 왜 내가 한 푼도 돈 안 들였는데 그게 내 귀에 들어올까? 그거 믿고 골드만이 200불 간대 해서 유가 200불에 배팅한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기업들 말씀 난 김에 기업들 원하는 건 그겁니다. 뭐 주망대에서 뭐 환율 어느 정도 간다디. 그건 누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 늘 원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비들 뭐라 하는데 JP 모건은 뭐라 그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라 하는데 뭐 IMF는 얼마 보는데 데스크 없다니까요. 그냥 그때가 없고 막 최근 한 2, 3주 올랐으면 또 오르게 전망하고 한 달 많이 빠지면 또 빠지는 쪽으로 전망하고 그겁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전성지 연구원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나았습니다. 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이 기사를 쓴 분이 그래서 그 질문에 보면은 왜 공장을 멕시코로 옮겨야 되나 뭐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좀 황당하죠. 좀 예. 그러시네요 보니까 그 옮기려고 알아보고 짓고 하는 사이에 환율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기사가 좀 황당한 거고 대체로 네.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로 질 거냐는 환율 가지고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환율 변수는 안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보지.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운칠 복삼입니다. 기술 없어요. 예. 이 기사는 그냥 환율의 움직임을 좀 포켓몬고라는 인기 있는 그렇죠. 게임에 예. 같이 그냥 좀 가볍게 다룬 얘기를 그 해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자, 박지원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로 해서 오늘의 주간 전망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